김백도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현역 가왕 3 3회차 재밌게 시청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 그리고 많은 이슈를 양산한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자, 다시 돌아온 1대1 현장 지목전, 보통 데스매치라고도 하는 1대1 노래 맞대결 라운드로 본선 1차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지목전의 테마는 주홍글씨다. 그래서 주홍글씨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려고 주홍글씨를 테마로 정했나 했더니만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야 이거 살짝 좀 부정적으로 보면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 유치함이 또 재미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제작진 그리고 이 현역가왕3 작가들이 고안해낸 아이디어예요. 노래 맞대결에서 진 참가자가 이 패자라는 목걸이, 이 큰 명패 같은 목걸이를 달고 퇴장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그 탈락 후보 쭉 서 있을 때도 이 목걸이를 목에 차고 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홍글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생뚱맞기도 하면서 코믹하기도 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테파니 씨가 정하원 씨와 맞대결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하원 씨 목에 걸어주는 이런 장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예. 자, 여러분들 드디어 김태현 양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김태현 양이 나와서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그 얘기했죠. 동갑이니까 예서랑 한번 라이벌 맞대결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슬쩍 하는 게 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고편에 다 사전에 공개가 됐으니까 본방송 보신 분들은 다 더 너무 잘 아실 거고 빈예서 양을 선택을 해요. 빈예서 너 나와! 진짜로 너 나와 할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태연 양과 빈예서 양은. 그래서 빈예서 양이 딱 나와서 서 있는데 너 어떻게 날 찍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예서 양 아니 근데 빈예서 양은 정말 노래도 잘 부르지만 나중에 이제 숙녀가 되면 정말 이 온 맵시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네킹 같은 몸매잖아요. 빈예서 양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말랐다 이렇게 또 약간 디스하시던데 그럴 정도의 몸매는 절대 아니고 정말 마네킹 같은 그런 인형 같은 몸매입니다. 빈예서 양 볼 때마다. 예. 태연 양도 절대 살이 찌거나 그런 체구가 아닌데 예서 양 옆에 있으니까 왠지 좀 체격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워낙 빈예서 양이 몸매가 슬림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두 동갑내기 친구 참가자끼리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사전에 태연 양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참가자들 중에 누가 우리 태연 양한테 가장 이렇게 좀 자극제가 돼요?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잘해야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이겨봐야겠다. 이런 자극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태연 양이 하는 말이 일단 우리 예서도 자극이 됐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붙이는 건 굉장히 친근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말 관용법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태연 양이 항상 우리 예서 양을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스타라는 게 스타들이 이렇게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가수들 막 공연을 하고 집에 가면 엄청 허무하다고 하죠. 이 무대 위에서의 그 엄청난 환호와 그렇죠 박수를 받다가 집에 가면 적막강산이니까 그 온도 차이를 적응을 못해서 사람 심리가 아니 그런 걸 적응 못하나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스타 가수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가수들이 멘탈이 워낙 약하거나 일반인보다 마음이 약해서 절대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무감, 외로움, 쓸쓸함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이런 10대 가수들은. 근데 이제 두 가수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지방 행사에서 만나도 서로 이렇게 그렇죠. 나이 차이 한참 나는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격려해 주는 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을 거고 또 가끔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저는 이런 좋은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도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은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수가 더 우위다, 우리 가수가 더 낫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당연하지만 정작 두 가수는 이 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외로운 스타 가수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 서로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분명히 될 것이다. 태연 양이나 빈예서 양이나 서로를 굉장히 아낀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경쟁은 또 경쟁인 겁니다.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예서가 정말 친하고 나한테 힘이 되는 친구지만 그래도 예서는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태연 양도 그렇고 빈예서 양도 이건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동갑이니까 자꾸 비교가 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야, 그렇죠. 태연 양 혼자 이제 아기 호랑이 시절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죠. 제일 막내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린데도 노래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근데 예서양이 딱 나타난 다음엔 항상 태연 양 칭찬하면서 선배 가수들이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야, 태연아 너 노래 잘 부른다. 근데 저번에 내가 예서 저기 지방 어디 행사에서 봤는데 야, 예서도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 이런 얘기를 빈예서 양도 그렇고 태연 양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많이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라이벌 경쟁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태연 양뿐만 아니라 예서 양도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연 양이 선택한 곡은 최진희 씨의 참외. 저는요, 그래서, 대단하다, 배짱 있다. 정말 이런 어려운 곡을 도전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 태연 양의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막 절절하고 사연 깊은 노래보단 조금 더 라이트한 노래, 가벼운 노래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굉장히 잘 불렀습니다. 굉장히 잘 불렀는데 약간의 빈틈은 좀 있지 않았나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너무 잘 불렀지만 뭐 태연 양의 노래 실력이야. 이미 검증이 완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탁 감정을 밀어넣는 부분에서는 또 밀어넣고 또 절제하는 부분에선 절제하고 너무 잘 불렀어요. 자, 이제 눈빛이 확 바뀝니다. 예서 양이 딱 대기석에 앉아있다 나오면서 집중할 때 그 승부사 기질, 눈빛이 이 어린 소녀가 야, 역시 타고난 가수다. 타고난 스타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예, 예서 양도 이제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죠. 수연이하고 태연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10대인데 나머지 2명 수연 양과 태연 양은 올 인정 버튼을 받았는데 나만 9 인정 버튼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집에 가서 쉬고 계시는 정훈이 선생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서운하고 아쉽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이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도끼를 품고 나왔습니다. 이런 아주 당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준비한 곡이 이거 정말 오래된 곡이더라고요. 뭐 이미자 쌤도 좀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마스터석에 있는 주현미 씨도 불렀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떤 옛날 오래된 영화의 OST라고 합니다. 삽입곡, 모녀 기타. 모녀 기타, 이 기타가 진짜 치는 기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최숙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른 아주 옛날 노래인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선곡을 했어요. 빈예서 양이. 근데 곡 선곡이 글쎄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을까요? 빈예서 양 아버님이 이런 옛날 노래를 빈예서 양이 알 리는 없는데 하긴 옛날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정말 빈예서 양한테 딱 맞는 노래를 잘 찾아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찾아냈을까? 예. 중간에 이제 너레이션 부분도 있죠. 나레이션 부분. 낭독하는 부분도 연기력도 있더라고요. 딱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배우가 딱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예, 너무 거기다가 바로 노래로 넘어가면서 울며 갑니다 하고 탁 하는데 젖어준다 젖어들어. 뭐 빈예서 양의 노래는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심사위원의 이 조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언이 있었어요. 윤명선 씨가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수준 높은 심사평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번에도 의미 있는 심사평을 좀 해줬습니다. 윤명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 두 분의 이 노래 대결은 어떤 곡을 선곡했느냐, 경연곡으로 이 선곡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태연님은 선곡이 조금 아쉬웠다. 빈예서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리가 노래를 소화. 이게 참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절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의 사연인데 어쨌든 10대 가수로서 소리 자체는 노래를 소화를 했다. 이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노래를 소화를 했는데 문제는 감정 해석력이 좀 부족해서 제스처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것이 노래 가사와는 조금 엇나가는 측면, 노래 가사만큼 그렇게 접근이 안 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선곡을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절절하고 막 사연이 깊은 곡보다는 조금은 태연 양이 접근하기 편안한 조금은 가벼운 곡을 선곡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양이 이제 이 코멘트를 받았으니까 다음 무대부터는 자기에게 맞는 선곡, 지혜로운 선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되고, 저는 제가 느끼기엔 빈예서 양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현 양도 마찬가지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김태현 양이나 빈예서 양이 노래 잘 부른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디폴트 값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지점의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태연 양이 옛날엔 요만큼만 부르면 야 천재다, 노래 잘 부르네, 어쩌면 이렇게 대단해? 근데 이제 그거는 태연 양의 기본값이 어느 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빈예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제는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에 맞게끔 성장하도록 두 가수가 노력하면 그만큼 더 뛰어난 가수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태연 양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노래와 표정이 좀 부조화되는 게 아쉬웠다. 윤명선 씨 그런 얘기를 하고, 반면에 빈예서 양은 태연 양에 비해서 선곡이 상당히 괜찮았다. 자기에게 맞는 곡을 잘 선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탁월한 선곡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쉽게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었고, 곡으로. 그리고 그 감정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게 다 지혜로운 선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노래와 감정의 연결 통로, 눈빛, 표정 이런 게 다 너무 좋았고, 마지막 마침표 엔딩 부분까지 완벽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 그것은 바로 선곡의 힘이었다. 이렇게 윤명선 씨는 칭찬을 해줍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 빈예서 양 팬분들은 조금 어쨌든 주현미 씨의 심사평이 불편하시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짝 좀 그죠? 정훈이 쌤의 심사평이 좀 오버랩된다고 해야 되나?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주현미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예서 양이 노래 부르는 걸 아마 뭐 동영상 정도로는 봤겠죠. 하지만 직접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일단 주현미 씨가. 근데 칭찬은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오늘은 빈예서 양을 위해서 충고를 한마디 해주고 싶다. 여기서부터 좀 우리 빈예서 양 팬분들은 불안해지셨을 텐데, 충고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걸 그냥 최고, 그렇죠?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이상 기교를 이제 넣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걸로 충분하다. 기교는 이걸로 충분하다. 기교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 정도에서 딱 기교를 더 넣는 건 멈추고 지저분한 기교를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깨끗하게 노래 부르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빈예서 양이 더 좋은 가수가
되는 길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곡을 표현하는 감성은 너무 완벽하다. 예, 그래서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보고 싶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현미 씨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가타부타 이거에 대해서 주현미 씨의 심사평에 대해서 평가는 뭐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기사화가 됐던 박현빈 씨의 이 심사평, 이거는 정작 편집이 됐습니다. 참, 서혜진 PD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기사로 내보내서 딱 이슈화를 시켜놓고 정작 본방송에서 완전히 뭐 조금도 아니라 그냥 아예 완전히 편집을 했죠. 박현빈 씨의 그 심사평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청객 하셨던 분들 얘기도 오고 가고 하면서 퍼진 얘기가 있고 요게 이제 극찬일 것이다.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오전부터 해서는 뭐 이 기사밖에는 나온 부분이 없었고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아예 본방송에서 편집이 됐으니까 제가 뭐 깊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스페셜 방송에서 혹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거는 서혜진 PD도 이겁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꽤나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여러분들 본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가수가 잘 되려면 저희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고 그건 시청률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전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본방송 시청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과는 비내서양이 압승을 거뒀네요. 와, 1166점 비내서양, 김태현 양은 434점. 이 정도면 뭐 압승이죠.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뭐 1000점 대 300점. 국민 판정단 점수가 166점 대 134점. 다 압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비내서양 쪽으로 연예인 판정단은 다 거의 다 쏠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 주홍글씨인지 그 패배자 그 명패, 예, 그거를 딱 이제 걸어주러 가니까 사실 참 이 10대 가수들이 이 승부의 세계 이거 한다는 게 성인 가수들도 그런데 친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쩍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두 가수가 다 그럴 겁니다. 비내서양이 이걸 걸어주러 가긴 가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걸어줘 태연이한테 막 이러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태연 양은 또 이 감정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비내성한테 져서 서러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서러운 거죠.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옛날에 신동신동 했는데, 왜 내가 이 관문을 넘지 못했을까? 자기에 대한 좀 아쉬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그 무대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내성은 미안하니까 이제 쭈뼛쭈뼛 이 목에 그걸 못 걸고 있으니까 태연 양이 빨리 걸어 나 눈물 나오니까 빨리 걸어 이렇게 좀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비내서양이 꼭 안아주죠. 태연 양도 같이 안고 저는 이런 소녀들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비내서양은 본선 2차전 직행을 하고 김태현 양은 일단은 그렇죠. 탈락 후보 가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태현 양 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현 양은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비내서양이 퇴장하면서 김태현 양 이렇게 손 잡고 울지 마 또 위로해 주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소녀의 모습이. 그래서 김태현 양이 또 그래도 명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마녀단 예심에서는 올인정 버튼 받고 태연이는 못 받았고 요번에 제가 졌으니까 그렇죠? 무승부죠? 다음에가 진짜 승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너스레를 떨어요. 10대는 10대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참가자들의 대결 올인정 버튼끼리의 대결입니다. 솔지씨 대 홍자씨. 홍자씨는 기존 트로트 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솔지 씨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트로트 팬분들은
조금은 뭐 옛날에 걸그룹하고 가끔 나오는 TV에 나오는 가수 그렇게 하는데 굉장한 실력자. 첫 무대 보시고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예. 그래서 솔지 씨가 선택한 곡은 금잔디 씨의 노래를 선곡해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요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곡들이 대부분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주현미 씨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솔지 씨 노래를 주현미 씨가 아마 처음 들었는지 야 저렇게 잘 부르냐고 완벽하다고. 근데 뭐 저도 솔지 씨 노래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일단 뭐 솔지 씨는 100%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최종 탑7 안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지 씨는 저는 뭐 우승이나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종 탑7 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이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MBN에서 뭐 1년 넘게 계속해서 솔지 씨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요거는 저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솔지 씨가 큰 특별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지 씨의 이 멋진 노래를 계속 들으실 수 있게 돼. 고음이 정말 청량하고 듣기 좋게 발성한다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가수들도 고음을 지를 때는 귀청을 또 그게 고음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솔지 씨가 진짜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이 최고음역대의 노래를 그 파트를 부를 때도 절대 목소리가 찢어지거나 귀청을 때리는 그런 고음이 아니라 굉장히 청량하고 이쁘고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고음을 내요. 최고음 영역대의 파트를 부를 때도. 이게 엄청난 장점이고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그리고 본인이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솔지 씨의 무대를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홍자 씨는 또 모르시나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곡인데 원곡은 다비치인데 조재즈라는 그 굉장히 좀 글쎄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되니까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성적으로 생긴 가수인데 이 모르시나요를 기가 막히게 다비치의 노래를 다시 이제 자기가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불러서 굉장히 뜨고 유명해진 그 노래거든요. 홍자 씨도 자기 스타일로 해서 불렀다는데 저는 크게 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소 약간 곡이 좀 처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잘 불렀고 그 결과는 이제 압도적이었어요. 솔지 씨가 1208점 대 홍자 씨는 392점.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홍자 씨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솔지 씨는 대신 이제 하나의 숙제를 좀 줬죠. 예, 마스터들 그 평가에서 윤명선 씨가 앞으로는 조금 트로트를 불러볼 필요가 있다. 솔지 씨의 기존 스타일이 가치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트로트 경연이니까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복사하듯이 한번 불러보고 그걸 자기식대로 소화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 달라진 무대를 다음 라운드에선 보여줘야 된다. 이런 또 조언을 받았죠. 자, 진소리 씨가 나왔습니다. 마스터석에는 동생이 있고 그죠? 본인은 나와서 또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게 참 구수경 씨하고 진소리 씨가 같이 맞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구수경 씨가 너무 락풍으로 해서 노래를 그냥 무대를 정말 찢었습니다. 너무 잘 불렀죠. 그래서 진소리 양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이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예, 바로 눈앞에 이제 친동생이 있으니까 심사위원석에 그래가지고 천년바위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바로 김다현 양이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불러가지고 엄청 이슈가 된 그 곡이잖아요. 천년바위를 또 부릅니다. 동생 뒤를 딱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부르더라고요. 역시 그 동생의 그 언니다. 그 언니의 그 동생이다 이래야 되나요? 아무튼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김다현 양도 울고 진소리 양도 울고 이 자매간에 또 이 정이 참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결과는 진소리 양도 잘 불렀는데 구수경 씨가 너무 잘 불렀어요. 진소리 양이 못 불러서 졌다기보다 구수경
구수경 씨가 너무 잘 불렀다. 그래서 978 구수경 씨, 진소량 622로 진소량이 일단 그렇죠. 패자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숙행 씨가 또 나왔어요. 야, 저는 숙행 씨가 막 나와서 강혜연 씨하고 이제 맞대결 나왔는데 막 노래를 부르려고 하길래 야, 숙행 씨 뭐 편집한다더니 노래 부르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서혜진 PD 어쩌려고 그러나? 어우, 갑자기 그냥 막 그랬어요. 예, 이렇게 서가지고 딱 노래 부르는 그 장면에서 딱 광고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본선 1차 숙행 무대는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여 고심 끝에 부득이 편집했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예. 자, 근데 결과는 숙행 씨가, 물론 비교적 근소한 차이입니다. 강혜연 씨가 조금만 임팩트를 줬더라면 저는 이겼을 것 같은데, 숙행 씨가 이기고 말았어요. 근소한 점수 차로. 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숙행 씨는 이제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바로 본선 2차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본선 2차전은 아마도 팀전일 겁니다. 단체전일 겁니다. 거기까지 진출을 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죠. 단체전이니까 숙행 씨가 팀 내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제작진도 참 엄청나게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자, 이러다 보니까 요번 3회차 시청률은 과연 두 자릿수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10%대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 9.6%의 시청률 2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더 나올 수 있었어요. 숙행식 그 이슈가 팡 터지면서 2회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그래서 9.6%밖에 못 나온 겁니다. 저는 뭐 한 11%는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럼 요번에 한 10%는 당연히 넘어야 되고 한 11%에서 12%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글쎄요. 숙행시 데미지, 숙행시 충격파, 요거를 극복하고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 비내세양의 승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지현 씨, 홍지윤 씨 1대1 현장 지목전은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거죠. 4회차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요번 3회차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주차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최종 결승에 가서는 대국민 문자 투표, 응원 투표 점수도 이제 합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국민의 이 마음이 사실은 1, 2, 3위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국민 응원 투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1주차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강혜연 씨가 1위를 하고, 홍자 씨가 2위, 홍지윤 씨가 3위, 이수연 양이 4위, 김태현 양이 5위, 솔지 씨가 6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벌써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비내세양 어디 갔어? 6위를 발표할 때까지 비내세양이 안 나오다니 이거 말이 되나? 알고 보니까 7위예요. 8위 차지현 씨, 9위 금잔디 씨, 10위 정미애 씨. 다른 순위는 다 그러려니 할만합니다. 근데 비내서양이 7위? 1위를 할 것이다 많은 분이 예상을 했을 것이고, 1위는 아니어도 최소 1, 2, 3위 중에 한 자리겠지, 우리 비내서양이. 근데 이수연 양보다도 미치고, 김태현 양보다도 미치고, 심지어 솔지 씨보다도 미치의 7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게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사이에 투표인데, 비내세양 팬분들이 투표에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나와 있는 가수들의 팬덤 규모를 봤을 때 비내세양이 1위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비내세양 팬분들이 일단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팬카페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이 투표를 독려하실 것 같고, 다음 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비내세양 팬분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너무 방심했다, 전력 투구하자, 아마 이렇게 되실 테니까 순위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최소 3위 안에 무조건 다음 주에는 비내세양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종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 추이가 실제 노래 대결 성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비니에서양 팬분들, 뭐 다른 가수의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조금 전력 투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글쎄요. 어떻게 7위 비니에서양한테 어울리는 순위는 아닌데 다음에 제자리를 비니에서양이 찾아가기를 다음 주 2주차 응원 투표 결과에 그렇게 좀 바라면서 요번 3회차 방송 달도 많고 또 이슈도 많고 즐거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던 이번 방송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